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고, 근데 일정 선분비 법칙은 이런 겁니다. 이제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막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 비가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내가 만들 때 뭐 이렇게 질량을 달리해서 실험을 해요. 뭐 물을 만든다고 치자. 물을 만드는데 수소를 1g 넣고 산소를 8g 넣으면 물이 9g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또 다르게 해봐. 그럼 수소를 2g 넣어봐. 그러면은 산소 8g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산소는 16g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질량이 1대8의 일정한 질량 비로만 결합을 해요. 계속 그러다라는 거죠. 항상 질량비가 1대8이구나.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해보니까. 근데 그거를 일단은 저걸 알아냈는데 암모니아를 반응할 때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14대3으로 됩니다. 14대3으로. 이산화탄소 반응할 때는 탄소랑 산소가 3대8이고 구리 산소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는 4대1인데 그거를 먼저 발견을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질량비가 1대8이려면 이게 수소라는 애는 어떤 그 일정한 원자 상태로 어떤 애들이 존재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돌턴의 원자설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물이 된다. 근데 원자라는 게 존재해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결합을 하면은 물이 되는데, 근데 수소가 원자량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감자 같은 게 아니야. 어떤 감자는 이따만한 게 있고, 어떤 감자는 요만한 게 있고, 어떤 감자는 요만한 게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일정한 원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 질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낸 거예요. 원자설을. 원자설은 그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자설을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왜 1대8인지. 물이 되려면 항상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만나야 되는데 수소의 원자량이 1입니다. 원자의 질량 비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과정 이런 데 가면 이제 원자량이라고 배워요. 원자량.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에요. 산소는 16이고. 근데 하나가 16이고 얘는 하나가 1인데 2개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에서 2대 16이 되는 거지. 질량이. 그러면 약분하면 1대8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이게 써놔요. NH3. 분자식을 아셔야 되거든요. 물은 H2O입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NH3인데 N이 질소인데 하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N1H3인데 1은 생략하기 때문에 N이 써져 있으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개수비는 1대3이야. 1대3. 근데 원래 하나는 14만큼의 질량을 나타내. 질소는. 수소는 1의 질량을 나타내요. 이거 2개 곱합니다. 1 곱하기 14, 3 곱하기 1, 14대 3의 질량 비로 결합합니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 이해하죠? 이산화탄소는 써요. CO2입니다. CO2. 그럼 C가 하나, O가 둘인데 1대2인데 이건 개수비고요. 원자량은 12대 16이에요. 12대 16. 그럼 1 곱하기 12에서 탄소는 12만큼 들어가면 산소는 2개 들어가잖아요. 32만큼 들어가는 거고 4로 나누면 3대8의 질량비가 되는 거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 산화구리는 구리 하나에 산소 하나인데 뭐 CuO라고 쓰시면 됩니다. 1대1. 근데 구리의 원자량이 64예요. 구리 하나가 64야. 구리라는 애는 원자 하나가 있잖아. 그럼 64만큼의 질량을 나타내. 산소는 16인데 이제 나누면 이제 4배이기 때문에 4대1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산소 하나 더 붙으면 뭐 큰일 나나 싶지. 그러니까 물은 H2O인데 과산화수소는 H2O2거든요. 그럼 뭐 산소 하나 더 붙이면 안 되나? 그러면 전혀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애는 전부 다 수소 2개, 산소 하나만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물이고, 다른 게 뭐 붙으면 그럼 다른 애야, 다른 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소가 2개 대 산소가 2개인데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1대 16의 질량비를 갖게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그래서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항상 그 화합물은 봐봐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일단 개수비로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 근데 그 원자들마다 원자량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곱하면은 질량비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이거 이야기지, 이거 이야기. 그러니까 물도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과산화수소도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2대1로 되어 있고 얘는 2대2로 되어 있으면은 다른 물질이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한데, 질량보존 법칙은 그냥 혼합물 만들 때도 성립해요. 그거는 질량보존 법칙은. 근데 혼합물 만들 때는 이게 사실 내 맘이야. 그 설탕물을 만든다. 설탕 플러스 물을 만든다. 항상 1대1로 섞으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설탕물 만들 때 설탕 1숟가락, 물 뭐 1컵, 설탕 2숟가락, 1컵 이래도 설탕물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혼합물을 만들 때는 질량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만약에 내가 물을 만들고 싶은데 수소를 1 넣고 산소를 8 넣었는데 이번에는 2 넣고 8 넣지 뭐. 그래도 이 넣은 것 중에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1만큼만 반응하고 1은 남아요. 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남는다라는 게. 그래서 화합물을 만들 때는 넣어준 거 사실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반응해야 할 만큼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볼트랑 너트를 이용해서 BN2라고 하는 애를 내가 뭐 이렇게 만든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BN2를 만드는 거지, BN2를. 볼트를 2개 쓰고 너트를 6개 썼어. 그래도 난 뭐 만들어야 돼? BN3 만들어야 돼? 아니야, BN2 만들 거야. 그래서 2개의 BN2는 만들고 나머지 너트 2개는 그냥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BN2를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남지. 그러니까 남는 건 남는 거야. 굳이 막 갖다 껴 붙일 수는 없어요.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할 거야. 자, 산화구리 생성 반응의 질량비. 구리 가루를 있잖아요. 가열하면 구리 가루를 떠놓고 가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산화구리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질량이 증가됩니다. 질량이 증가됩니다. 여기 뭐 실험이 있을걸? 요거 볼게요. 요거 몇 쪽이냐? 27쪽입니다.
26쪽은 되어 있는 거죠? 한 거죠? 그러니까 구리가루가 색깔이 이렇게 이런 색깔이야. 약간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를 4g을 재서 실험을 해. 0.4네. 0.4를 재서 실험을 해. 그럼 공기 중에 산소가 막 여기 달라붙어요. 그럼 까맣게 돼. 이거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화구리라고. 산화구리 질량 재잖아. 그러면은 0.4g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얘가 0.5g 돼 있어요. 그러면은 0.1g은 누구야? 산소야. 그럼 첫 번째 실험에서 0.4 대 0.1, 그러니까 0.5g이 되어 있는데 0.4는 구리니까 빼면 산소는 0.1이죠? 그러면 4 대 1의 질량 비로 결합했어. 첫 번째 실험. 질량을 0.8로 늘렸어요. 그럼 요거 나중에 보면은 0.2g, 1g 되어 있습니다. 1g.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야 돼. 빼야지 0.2g의 산소 양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0.8 대 0.2니까 4 대 1이죠. 맞죠? 그러니까 구리 질량을 늘어나는 것만큼 산소도 늘어납니다. 근데 항상 비율은 어때요? 4 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 실험이야,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려주는 실험이야. 0.4 반응했더니 0.1 들어갔고요. 0.8 반응했더니 0.2 들어갔고요. 4 대 1의 질량비로 계속 반응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리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뭐가 반응하지, 뭐가? 반응을 알아야 돼, 근데. 산소가 반응합니다, 산소. 써주세요. 산소.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데 화학 반응식은 이래요. 화학 반응식은 CU랑 O2가 반응해서 CuO가 두 분자 이렇게 생긴다. 두 분자는 아닌데 하여튼 두 개 생긴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 이렇고, 이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 대 1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확인 문제 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자, 해보십시오. 자, 해봤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구리 질량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아니지. 구리 질량이 늘어나면 같은 비율로 산소도 늘어나는 거죠. 그쵸?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B는 일정하다. 맞죠? B자가 중요한 겁니다. B가 일정한 거지. 구리가루 8g을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는 2g이 필요한 거죠. 2g. X고요. 4 대 1의 질량비니까 구리가루 10g과 산소가 완전히 반응하면 산화구리는 이렇게 생긴다. 산소는 2.5g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걸 두 개 더해서 12.5g이지. 이거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인 거죠. 뭐 일정 성분비 법칙도 되지만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자,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일정하지 않다. 근데 이것도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쓰면 써요. 이게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질량비가 4 대 1 대 5로 이 비율이 일정한 겁니다. 산화구리 질량비도 일정한 겁니다. 이거는. 자, 요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Y축을 잘 보는 거. Y축이 산화구리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리 4g 대 5g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생성물이기 때문에 5에서 4를 빼서 산소는 1g 반응하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죠?
여기 Y축에 산소가 써져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 산소가 써져 있으면은 4대 1이고 산화구리가 써져 있으면은 요 5라는 거에서 4를 빼야지 산소 반응한 산소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인 거고요. 그쵸? 4대 5가 아닙니다. 자,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 질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근데 아까 전에 구리랑 산소랑 산화구리까지 쓸게. 산화구리 질량비가 4대 1대 5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리가 24g이 들어가면 요거 6배잖아. 그쵸? 그럼 산소는 6g 들어갈 거고 요거 6배면은 산화구리 몇 g 생기는 거야? 30g 생기네. 30g. 그래서 산화구리는 30g이 생긴다. 알 것 같지요? 네. 써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자, 아까 여기 마무리 안 했었는데 22쪽에 방금 살펴본 거랑 똑같아요. 지금 산소랑 구리가 반응할 때, 구리와 산소가 반응할 때 4대 1로 반응하는데 산화구리는 5가 나오는 거죠. 4대 1대 5, 4대 1대 5. 근데 여기에 산소 질량 써 있으면 4대 1이 돼야 되고 산화구리 질량이 써져 있으면 4대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 요거 볼게요. 3g 반응했는데 산소가 2g 반응했고요. 그러면 3대 2지, 3대 2. 그러면 여기서 산화 마그네슘은 3대 2대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산화 마그네슘은 생성물이야, 생성물. 자, 옆에 칸 좀 채우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물을 구성하는 수소,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다. 이거 이 정도 좀 외우면 좋은데. 질량비는 1대 8이고 개수비는 2대 1이에요. 개수비는. 그 다음에 볼트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BN2라는 걸 내가 만들고 싶어요. B를 5개 넣고 N을 10개 넣습니다. BN2는 몇 개 만들어지죠? 5개 만들 수 있지. 맞죠? 이 BN2에 B 하나 들어가고 N 2개씩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산화구리 만들 때 구리와 산소는 4대 1이다. 이 정도에 외우시는 게 좋은데, 물론 자료가 주어집니다. 자료가 주어지는 건데, 주어지면 그거 잘 해석하면 되지. 뭐 외우면 좋고요. 7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시고, 화합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혼합물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혼합물은 화합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애들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애가 되면 다른 애야. 그러니까 화합물이라는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화합물은 원래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 애들이에요. 근데 혼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혼합물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서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할 것 같잖아. 아니야. 뭐 소금물인데 소금을 한 숟가락 넣건 두 숟가락 넣건 다 소금물이에요. 그거는. 화합물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이 물질이 화합물을 말하는 거. 화합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깨달은 거야. 사실은 나중에 돌턴이 원자설을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발견한 프루스트는 사실 그런 거는 잘 몰랐어요. 예,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성립하는 물질. 공기는 혼합물이야, 혼합물. 써놔요, 혼합물. 안 돼. 공기 될 것 같지, 그쵸? 혈탕물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안 됩니다. 산화철은 화합물입니다. 됩니다. 산화철은 이게 2가 써 있으면 FeO야. 이게 2가 써 있을 때도 있고 3가 써 있을 때도 있는데, 아무튼 2가 써져 있으면 FeO입니다. 이게 산화수를 의미하는 건데,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쓰세요, 이렇게. 화합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1대8인데, 얘가 지금 1대8이 아니죠, 그쵸? 그러면 얘 몇 그램 반응할까요? 4g만 반응하는 거예요, 6g 중에. 이래야지 1대8이지? 이래야지 1대8이죠? 그럼 생성되는 물의 질량 얼마야? 36g이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더하는 게 38g 아니고, 질량비가 1대8로 반응하기 때문에 4대32 반응해서 물은 36g이죠? 자, BN2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질량 B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볼트는 1개당 3g이고 너트는 1개당 2g이래요. 볼트 1개 썼잖아. 그러면 3g. 너트는 2개 썼는데 하나당 2g이야. 그러면 질량 B 구하는 건가요? 네. 질량 B를 물어봤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대4지, 3대4. 그 다음에 볼트 20개와 너트 30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를 내가 20개를 다 쓰고 싶어. 만약에 20개를 다 쓰고 싶어. 그러면 너트 몇 개 필요하지? 원래는 40개 필요한데 40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볼트 기준이 아니고 너트 기준으로 하셔야 돼. 너트를 30개를 다 써. 그러면 볼트 몇 개 필요하죠? 2대1이니까 15개 필요하죠. 15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BN2는 15개까지만 만듭니다. B 15개 들어가면 15개 나오는 거지, BN2. 자,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그래프를 잘 보시고 Y축을 보셔야 돼요. 이게 산화가 아니라, 산화구리가 아니라 산소기 때문에 이런 건 쉬운 거지. 4대1, 8대2도 4대1이죠. 12대4도 3인도 4대1이죠. 4대1, 4대1의 질량비를 반응한다. 자, 근데 구리가 20g 반응하면 산소는 얼마 들어가야 돼? 산소는 4대1. 그럼 합쳐가지고 산화구리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 25g. 할 듯 하죠? 그쵸? 할 법 하죠? 기체 반응 법칙은 아직 안 했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만 풀어보겠습니다. 30쪽의 10번부터 21번까지, 30쪽의 10번부터 21번까지 풀어봐주세요. 요거 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잠깐 요거 좀 한 다음에 할게요. 여기서 잠깐 28쪽. 여기 이 책에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로. 근데 좀 어려운데 나오는 애들.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자, A와 B가 반응해서 AB라는 어떤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근데 얘를 1대1로 반응하는데 2대1로 넣은 거지. 그러면 요 하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1대1로만 반응하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1대1로 반응했는데 두 개 넣었어. 그거는 괜찮은 거지. 생성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1대1로 반응하는데 두 개, 세 개 넣었어.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요 하나는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남는 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야, 사실.
남는 게 있는 건 일정 성분비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몽창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막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막. 자,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므로 과량의 수소 또는 산소는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 이거 중요하고. 1대 8로 반응하는데, 근데 내가 1대 8을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도 실험을 보면 알아요. 자, 처음에 2대 8로 넣었어.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남은 애가 수소가 1이래. 그럼 2 중에 1은 남은 거잖아요. 그럼 반응한 건 얼마지? 반응한 거는 1이지. 1대 8로 반응했지, 그쵸? 생성물의 질량은 9가 나오는 거지, 그쵸? 여기도 만나보자. 1대 8로 반응하려면 2대 16, 1대 8이잖아. 남는 애가 없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18g 나오는 거고, 요거 2대 16으로 해야 되는데 산소를 20을 넣기 때문에 산소가 어떻게 돼? 4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남죠? 이해하시죠? 그쵸? 그리고 생성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18g 생성이 됩니다. 자, 아이온이나 납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자, 요즘 책에는 요거는 그렇게 잘 소개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O2 책에는 있습니다. 아이온이나 칼륨이라는 애랑 질산 납을 반응할 건데, 근데 이거는 뭐가 생성이 되는 거냐면 아이온이나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되거든요. 적어 놓으세요. 아이오딘화 납 PbI2. 이게 노란색 앙금이야. 자,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6을 넣었어. 6. 근데 질산납은 처음에 빵 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앙금이 안 생겼고요. 2를 넣었더니 요만큼이 생겼어. 4를 넣었더니 늘어났어. 이거 2배 늘어났어요. 6을 넣었더니 요거에 이제 전체 3배 늘어났어. 이거에 3배. 8을 넣으면은 이렇게 더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똑같잖아요, 이게. 그치? 왜 똑같냐라는 건데, 얘가 6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8 들어갔는데 얘도 8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만큼 생겨요. 근데 얘가 6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2랑 요거 4만큼은 이건 남는 거야. 왜냐면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하니까 뭐 하나가 많으면은 그거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 반응이 진행되다가 이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는 일정 성분비로 반응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6 중에 2만 반응한 거고, 6 중에 여기 4만 반응한 거고, 6 중에 6 반응한 건데, 요거 6 중에 6이 반응한 거지, 다. 그래서 요 반응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자, 그렇고, 요거를 1번부터 유제를 먼저 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봅시다. 물은요, 이제 원자입니다. 원자. 2대1이고, 요거는 사실 2대2라고 써도 되고, 1대1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비율이 아니라 개네. 그럼 이제 2대2로 쓸게요. 개수 B는 1대1로 쓰시면 되고요. 질량비는 요거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 수소가 1이지. 수소가 1인데 2개가 붙잖아. 그러면은 2고 2 곱하기 돼서 근데 16이잖아요. 2대 16인데 가장 간단하게 쓸 거기 때문에 1대 8 쓰시면 되고, 이해하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1대1이니까 그냥 이건 1대16 써도 돼요. 1대16 써도 됩니다. 물론 2 곱한 다음에 또 2로 나눠줘도 되겠지만 1대16 쓰면 됩니다. 자,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자, 질소가 1개인데 봐봐요. 질소 1개당 14야. 그 다음 산소는 여기 2개잖아. 2개. 2개인데 1개당 16이에요. 16. 그래서 나누면은 2로 나누면 7대 16 이렇게 되겠네. 7대 16. 알 것 같아요, 이거? 알겠습니까? 질소는 1개인데 하나당 14고 산소는 2개인데 하나당 16이고 그쵸? 나누면 7대 16 맞죠? 자, 물을 54g을 얻기 위해서 수소와 산소는 최소 얼마씩 각각 필요하냐? 자, 수소와 산소와 물의 질량비가 1대 8대 9예요. 근데 물이 54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4. 그럼 6, 9, 54잖아. 그럼 6배씩. 6배씩. 이해하시죠? 그쵸? 그 수소는 6g, 네, 산소는 48g.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6ml를 완전히 그 반응할 때 질산 납의 수용액은 얼마냐? 얘를 6ml에다가 질산납을 2, 4, 6, 8 이렇게 늘려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이 들어왔을 때 다 반응한 거야. 8이 들어왔을 때 다 반응한 게 아니라 8은 이만큼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질산납은 6ml가 필요한 거고 시험관 F에 남은 물질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 넣어줘야 할 물질과 부피를 구하시오. F를 봐봐. F. 질산납이 4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뭐지? 아이오딘화 칼륨이 그게 4ml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이오딘이나 칼륨 6에다가 10을 반응한 거거든요. 그러면 질산납이 4가 남았죠. 그러면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수용액이라 써야 돼. 수용액이 4ml 필요한 겁니다. 알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아요. 자,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좀 풀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천은 또 다른 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좀 빨리 끝내고 고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오늘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도 맞추려고. 아무튼 10번부터 21번까지 먼저 좀 풀고 쉬겠습니다. 10번부터 21번까지 같이 풀어보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연소 이런 거는 화학 반응이고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의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탕을 물에 녹이는 거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그램 넣고 뭐 이런 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녹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요런 거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건 이제 설탕 플러스 물이기 때문에 뭐 설탕 몇 그램 들어가고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일단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개수비가 써져 있는 거야. 1대 3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이 소리인데, 하나당 질량이 달라요. 질소는 14입니다. 14. 수소는 1이죠.
그럼 14대 3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순서 바꾸면 안 되고요. 질소 수소니까 14대 3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 자, 물은 원래 화학식은 H2O고요. 과산수소는 H2O2입니다.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2대 1이고,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2 곱하기 1대 16 곱하기 2야. 순서를 좀 다르게 쓸까? 산소는 뭐 2 곱하기 16이야. 왜 이렇게 한 줄 아시겠죠?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개인데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만 하는 거고요. 이건 2개인데 하나당 16이니까 16을 곱해줘야지 되지. 그럼 1대 16이 맞죠?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다. 아닙니다. 이게 다른 개수비로 만나면은 다른 물질이죠.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다른 물질이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억은 리을이고요. 4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만든다. 근데 요거는 반응식을 B 하나랑 N 2개 반응해서 여기 하나만 생겼잖아요. 그쵸? 그 BN2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개수비는 1대2고요. 1대2. 질량비는 볼트 하나에 5g인데 너트 하나에는 2g이래. 근데 이게 너트가 2개가 들어가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거든. 그쵸? 5대4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거고, 이 반응을 이용하면은 질량 보존 법칙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5대4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구나. 이거 5번 설명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질량 보존 법칙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5g이랑 4g 반응해가지고 9g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3번에서 14번 문제는 요 반응을 하는데 볼트 15개랑 너트 20개를 넣습니다. 근데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볼트는 5개가 남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쵸? 볼트가 5개가 남습니다. 그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는 10개. 이거 10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5개 중에 10개만 반응하는 거죠. 10개만. 그래야지 1대2 개수비를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합물은 1개가 나오는 거니까 1대2대 1이니까 요건 10개 나오는 게 맞죠. 결합하지 않고 남은 것의 종류는 B인데 5개가 남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되네. 3번. 14번에 3번. 자, 15번 표를 먼저 보시면 이 반응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봐봐, 여기 기억이나 니은 있는 거 말고 실험 2를 봐야지. 2를 보시는데 수소가 2g이 뭐지? 뭐 한 거지? 남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거는 2g만 반응한 겁니다. 2g. 2대 16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산소는 아무 말 없는 건 다 반응한 겁니다.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봐봐, 남은 애가 수소가 3이래. 여기 3만 반응하는 거야. 3만. 1대 8이면 3, 8에 24지? 24g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자, 그 1대 8인데 2 반응하면 2, 8에 16이니까 16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20g 넣어줬으니까 어때요? 산소가 4g이 남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요. 1, 2, 3 실험에서 질량비 1대 8로 일정하다. 맞습니다. 다 맞으니까 5번. 자, 그래서 0.8g이 모두 반응하려면 1대 8이잖아. 1대 8. 0.8이려면 6.4g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4번. 자, 4개의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각각 4, 8, 12, 16 이러면서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반응했더니, 여기 봐봐, 여기 산화구리지. 이게 5라는 거는 산소, 구리 합쳐서 5니까
산소는 1g이 들어간 겁니다. 5에서 4 빼서 1g.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반응하는 그런 거예요. 구리 대 산소는 4대 1입니다. 산화구리가 아니잖아 지금. 산화구리 10g에는 산소가 8g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2g 들어있습니다. 산화구리까지 쓰면은 4대 1대 5인데 산화구리가 10g이 만들어지려면 산소는 2g이 필요한 거고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질량 B는 일정하다. 뭐 요러면 맞는 건데 질량 일정한 건 아니고 질량은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산화구리 2가 생성될 때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질량 보존 법칙 항상 성립하는 거고,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증가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5번. 자, Y축 보셔야 됩니다. 산소입니다. 지금 4대 1로 반응합니다. 4대 1. 근데 산화구리까지 쓰면 4대 1대 5예요. 4대 1대 5. 산화구리가 25g이 만들고 싶대. 25g 만들고 싶대. 그럼 5배씩 5대 뭐 20, 25, 20대 5, 25. 5번. 자, 위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비율이야. 비율. 구리와 산소의 질량 B. 이해하시죠? 그쵸?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지? 3번 답이고요. 20번에 자,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B는 지금 잘 써있네. 여기 3대2지. 3대2. 너무 쉬운데? 3대2.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 30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마그네슘의 최소 질량은, 근데 3대 2대 5야. 산화 마그네슘까지 쓰잖아? 그럼 3대 2대 5예요. 근데 얘를 30을 얻고 싶대. 6배죠. 6배. 12g 대 18g. 그러면은 뭐지? 마그네슘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마그네슘이지. 이게 마그네슘, 산소, 산화 마그네슘 요 순서인데 마그네슘은 18g이 필요한 거죠? 되시겠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